네, 안녕하세요. 원희맨 김수경입니다. 이사철 시즌에도 부동산 시장은 썰렁 그 자체였습니다. 증시 부진 뒤에 부동산도 하락의 전주곡이 숨어 있다라는 말도 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정책이 반영이 됐던 10월의 부동산 지표를 뜯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호가는 좀 버티기 정도에 좀 들어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략 세우기 많이들 어려우시죠? 오늘도 송병현 대표와 함께 말끔하고 시원한 해법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 편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편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통로 저희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나 쪽지 게시글 통해서 머니맨과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지금 전화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2128-8548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쪽지나 게시글, SNS 통로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 알고 싶다,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사항 있으시면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 해결사 모셔봐야 될 텐데요.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요즘에 가을 한창 단풍 절정이라서 많이들 놀러 가시던데 단풍 구경 좀 하셨어요? 네. 단풍 구경 매일 합니다. 매일? 네네, 가로수길에서 네, 가로도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많이 보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황사도 심하고 맞아요. 좀 흐릿하고 이러죠. 네네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오늘 날씨 같아요. 그래서 맞네요. 정말 도심 생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공기가 나빠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진짜요. 좀 그렇죠. 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나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꼭 수도권에 살아야 하지만 가격대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가고 마음 아프고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이제 이사철도 거의 다 끝났잖아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11월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이달 말에 또 한국금융위원회도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규제 발목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11월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 대표님? 당분간은 지금 그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맘때 입주됐던 시장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이사 기준으로 잡으면 10월, 11월이 좀 끝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은 11월, 12월이 가장 이사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예를 들자면 내년에 분양할 물량들이 그해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한 달을 넘겨서 2019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올해를 넘기지 않고 분양하는 어떤 이익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11월, 12월 달에 분양한 물량들, 그 다음에 2017년도 말일자를 넘기면서 2018년 1월 달에 분양해서 입주된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시장, 특히나 서울 쪽 수도권의 핫한 시장은 11월, 12월, 1월, 2월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양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점, 또 한 가지는 입주 물량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한 1년 정도 살아보니까 교통이나 인프라가 좀 불편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단기 임대 시장, 즉 월세, 전월세 시장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새 집을 다시 알아보는 그래서 이사를 해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거지 시장 개념으로는 지금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늦으면 2월까지가 가장 핫한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 시기에 지금 집을 사서 갈 거냐, 지금까지 전월세 시장에 있었던 분들이 쭉 전월세 시장으로 넘어갈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공급량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남은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 중에도 지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규 물량도 많이 쏟아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고 1년 정도 네. 거주지를 바꾸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네. 때문에 가장 많이 움직이지는 시즌의 고민거리가 그거죠. 사서 갈 거냐 아니면 전월세로 그냥 갈 거냐. 아직은 불안하니까. 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오늘 최종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뭐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향후 지금까지 지나온 한 10년간의 어떤 반등과 떨어진 하향 곡선의 그래프를 보면 네. 미국의 다우지수와 거의 비슷한 지금 네네 그래요.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네.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 시장과 똑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시장도 움직였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물론 등락폭이 약간의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시간 타임이 네, 네.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떨어지고 올라감이 그 자국 내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좀 움직인 어떤 타이밍도 있지만 긴 시간을 좀 함축해서 보면 네. 그래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요? 궁금하시죠? 그러네요. 실제로 저 몰랐어요. 신처장님도 예. 좀 궁금하시면 네. 코스닥하고 나스닥 그다음에 우리나라 비교해봐야겠네요. 코스피하고 네. 코스닥. 코스닥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10년간 아파트 추입 변동표를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미국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거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눈 감고 한번 보고 똑같이 그리세요 해도 그릴 정도로 그 정도예요. 거의 비슷하지 네.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번에 중간 선거가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봐서 네. 민주당에서 정권을 많이 잡게 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 하원을 많이 차지하면 하원을 네. 많이 차지하고 네. 상원이 지금 35명 정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만약에 힘을 못 잡는다. 네.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인 트럼프의 탄핵도 또 발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근 2년 가까이 제가 네네. 알기로도 네. 한 2년 가까이 말뿐인 정책. 그동안 자금을 풀지 않고 계속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겠다. 이거 네, 할 립 거다 서비스. 하면서 네. 주식 띄우고 부동산 띄우는 이런 시장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이 뛰어지면 대기업들 혹은 미국 내에 어떤 SOC 사업을 하던 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자금 확보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네. 여기에 맞춰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SOC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민자 합자 규모로 들어가겠다 이런 네. 구조거든요. 그 규모가 달러 기준으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이런 어마어마하죠. 규모입니다. 예. 그중에 한 2, 3천억 달러 정도만 미국 정부에서 풀고 나머지는 대기업이 좀 내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 잡았다. 탄핵이 이루어진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이 안 풀려질 수도 있다. 즉 달러가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 멈추는 이런 시장. 그러면 네, 네. 달러가 굉장히 귀해지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적인 가치관으로도 이걸 많이 판단하고 네, 네. 어떤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부동산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네.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달러가 미국 내에서 많이 안 쏟아지고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국으로 외국으로 나와 있던 달러들이 회귀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달러의 환율 자체는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내수 시장에 돈을 썼을 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수 시장이 침체됐을 경우에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른 또 부동산 시장, 네. 부동산 시장 특히나 분양 시장과 함께 입주 시장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꺾일 수 있겠네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최종적으로 저녁에 나오는 이런 결과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추후를 조금 지켜본 다음에 네. 움직여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봄, 여름부터 제가 올 여름 땡볕은 꼭 피하시고 네. 그 다음에 가을 시장 변동이나 내수 시장을 좀 보신 다음에 주거지를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 한번 해보셔라 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네. 보여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2년
장기로 움직이신 분들도 실제로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에 정리하면서 털어내는 물량과 네. 그 다음 연도 입주 물량으로 전환시키는 물량들이 실제로 11월, 12월, 1월달, 2월달까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이후 3, 쏟아진 4개월. 시장이다. 네, 네. 거기다가 현재도 지금 많이 입주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네. 분양 물량이 지금 마지막 털어내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을 좀 강하게 좀 지켜봐야 되고요.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파르게 올랐던 구 자체들이 지금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내수 시장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시장과 함께 네. 규제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이 그쵸. 됐던 부분이 네. 지금 있죠. 여기다가 미국 글로벌 경기 또 봐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기들을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뭐 가격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네네네네.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물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좀 적용을 시켜서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국내외 또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또 전략적인 부분들 올해 마무리 전략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또 대표님께서 직접 가서 도와주시는다고 네네. 네, 세미나 일정 좀 저희 알려주세요. 저희가 내일은 수원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네. 지금 수원의 아파트 시장 기준으로 보면 많이 좀 뛰었어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덜 뛴 시장이거든요. 그래요? 그동안 공급량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일부 지역들은 좀 오히려 서울에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것보다 더 지금 뛰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수원 안에서도. 네네. 네. 그래서 수원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 좀 메리트가 있을까? 혹은 가지고 있는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지 투자처를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고, 부분들을 잘 알아봐야겠네요. 저희가 세미나를 직접 가서 세미나에 오신 분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11월 12일 날 네. 일산 화정 쪽에서 또 세미나를 가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파주 운정지구, 네. 그다음에 일산 신도시, 그다음에 고양시 네.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고양시, 즉 일산 신도시, 서구와 동구가 전혀 안 올랐어요. 오히려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분양가만큼 올라왔는갑다 회복되는, 했는데 네. 다시 지금 또 조정을 받는 이런 시장이 그래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세미나에 오시면 강하게 제가 또 알려드리는 네. 또 정보를 드리는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관심 갖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대략적인 얘기를 들어봐도 수원과 일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좀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반드시 또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달려갑니다. 세미나장에서 굉장히 자세한 또 개인 맞춤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시간 꼭 내서 또 세미나장에서 송병은 대표의 또 현명한 또 해결책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간간히 알아보고 있는 수원 쪽 오늘 먼저 가보게 될 텐데, 네네네.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이가 많다 지역별로 이런 얘기를 네네, 조금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크게 보면요. 수원 같은 경우는 동서로 좀 나눠서 볼 의미가 좀 있고요. 네. 동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팔달구와 장안구, 구도심이죠. 팔달구와 장안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중심부가 지금 축이 들어가고 있고요. 동구 쪽으로 영통구와 지금 이쪽 광교 쪽을 끼고 있는 이 위치 쪽으로는 지금 신규 물량들이 입주 물량으로 바뀌어 있고 입주 물량 네. 혹은 분양 물량들이 조금 국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시장. 신도시 쪽인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서구 건성구죠. 네. 건성구 일대는 분양 물량도 쳐져 있지만 추가적인 분양 물량. 네. 또 한 가지는 입주 물량도 쳐져 있고 추가적인 입주 물량도 또 쳐지는 이런 가장 현상. 조금 침체되어 그래서 있네요. 굉장히 공급량이 앞으로 2023년, 2025년도까지 굉장히 산적해 있다. 추가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 규모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네. 지금 수원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더 들어가주는 네, 광교 쪽에서 이렇게 더 들어와주는 도시철도가 건성구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네. 개발에 따른 일정 부분의 개발 분담금이라고 할까요? 네. 개발 선급금식으로 자금은 이미 출자가 돼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 타당성을 지금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아직도, 확정을 네.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시간을 때문에 좀 끄네요. 건성구 일대의 어떤 공급 과잉, 네. 공급 확대된 이런 시장, 또 한 가지는 개발 호재가 산적해서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 바로 안쪽에 장안구와 팔달구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래서 그 시장이 좀 빠져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에서 안으로 흡수해버리는, 끌어당기는 네. 이런 힘을 작용하고 있고, 영통에 지금 삼성 관련 네. 이런 대기업, 그 다음에 협력업체, 하청업체들, 산업군들이 잘 껴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올락내락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영통도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른 시장입니다. 영통구도. 그래서 영통구 자체 내에서도 영통 밑으로는 좀 네. 덜 올랐고 영통구에서도 이쪽 위쪽으로 광교 일대 네. 수지 구 일대 용인이죠. 용인으로 들어가는, 이 네. 일대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또. 추가적으로 공급될 양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급할 택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공급이 끝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이 끝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량들은 네. 이 지역 자체에 좀 작은 단위의 지역 자치로는 3,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길게 보면 굉장히 50년을. 오랜 시간을. 그래서 네.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죠. 네. 또 한 가지는 GTX A 노선까지 내려와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교통도 편하고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지금 잠깐 과잉적으로 일시적, 단기적으로 공급된 시장이 있지만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교통 호재, GTX A 노선. 네.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기 너무 편해지는 이런 구조. 그 서울로 꼭 안 들어가더라도 판교, 1판교, 2판교, 3판교. 네. 즉, 산업군을 끼고 있는 업무동들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산업 형태가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되고요.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어떤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좋은 지역 활발해지군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곳에 바로 출근하는 게 굉장히 편해진다. 근접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못한다. 굉장히 호재죠, 메리트가 있죠. 완전히. 네네. 네. 그래서 광교 위쪽으로까지 메리트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 인구가 120만, 거의 130만을 많잖아요. 넘어가는 네. 이런 구조고 실제로 울산광역시를 뛰어넘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수원시가 인구 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를 좀 더 깔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만 조금만 더 한다면 아마 명품 도시가 되면서 150만을 넘는 메가시티 개념, 광역시를 뛰어넘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고요. 서울의 근접도를 굉장히 집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죠. 이런 네. 위치. 네. 그다음에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다. 지금 건성구가 한 800만 원 선 중간 아파트 가장 가격대가요. 낮은 가격 네네네. 건성구죠. 예. 지금 영통구나 장안구, 팔달구 같은 경우 1,100에서 1,050만 원 전, 1,150만 원 정도 중간 아파트 가격대를 네.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의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3천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아까 말했던 판교 같은 경우는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3천만 원대, 서울하고 비슷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되는 양 기준, 기준거리에 좀 호가가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 움직인 시장으로 보면 3,700에서 3,800대까지 갔거든요.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집주성도 굉장히 높은 굉장히 지역에 메리트가 있는 3분의 1 가격도. 가격이면 살 수 네. 있는 아파트, 거기다가 지금 막 쏟아내는 아파트들, 네. 지금 현재 분양받았거나 입주되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아파트, 그다음에 밑으로는 영통, 화성, 영통이 아니라 광교죠. 광교, 네. 동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쪽이 자꾸 광교고, 헷갈렸네요. 네, 네. 밑쪽으로는 네. 동탄, 그 밑으로는 오산 밑으로 평택까지 네. 어떤 산업군이 잘 발달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원이 그 중에 가장 핵심부로 뛰어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과 판교,
그다음에 밑으로는 동탄, 그 밑으로 오산, 평택을 아우르는 이런 시장이고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대한민국 1번, 2번 가는 대기업들을 다 끼고 있다. 그다음에 IT, CT 뭐 할 거 없이 네. 지금 최첨단.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판교의 집주권이 굉장히 높은 수원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수원에서는 지금 가장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쪽이 또 광교 신도시 쪽이잖아요. 네. 네네네. 계속된 뭐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네. 추가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 개념으로 봤을 때 꼭 네. 아파트 기준으로만 잡을 필요 없고요. 단독주택지 혹은 주거 2종지구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택지급으로 봤을 때 평당 단가가 1,000만 원을 이미 뛰어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건축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전국 평균 용적률 200% 내야지 210%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 네. 지금 수원의 땅값 기준만 500에서 600만 원, 시공 단가 기준 500에서 600만 원, 그다음에 기업 이윤 여러 가지 기타 비용까지 해서 1,100에서 1,200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네, 네. 지금 건성구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값 시장 대비 아파트 시장 아직 덜 뛰어 있다. 그래서 뭐 거품이다, 버블이다, 혹은 시장이 뛰었다가 떨어지는 이런 시장이 나오지 않겠나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 다만 네. 건성구 일대의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이런 시장, 교통 호재가 만약에 확정이 좀 늦어지게 되면 네. 당분간은 전월세 시장 혹은 매수 시장도 함께 떨어지는 시장이 네, 있을 네.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감안해서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역별로 살짝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또 자세한 상담은 네, 세미나장에 와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저희 수원을 살펴보고 네, 저희가 이제 일산으로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토지 보상금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방송문화 콘텐츠 밸리, 네.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1조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 장항지구죠, 고향 장항지구. 이 부분이 1조 732원 정도, 네. 정도 들어가는 네. 그런 구조. 전체적으로 한 2조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자금들이 지금까지 묶여있던 개발 제한 구역 혹은 그린벨트 네. 도시개발 억제 구역에 지금 쏟아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주자 택지도 있겠지만 네. 이 자금들이 보상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네. 내가 갖고 있던 땅을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 양도세가 적용이 되고요. 네. 내가 갖고 있던 땅을 팔지 않고 보상을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네. 불로소득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이 좀 커진다. 되게 많이 부담이 있겠죠. 그 세금, 세부담이. 과세 부담이 좀 커지는 이런 네, 구조이기 네. 때문에 대토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토를 이루게 되면 세금을 좀 덜 내는 구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땅 규중의 3분의 1 내가 보상받은 가의 네. 2분의 1 개념. 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토라면은 그 보상금을 받은 걸 또 토지를 수용하는 그렇죠. 거죠. 또 토지를 수용하면 해서, 예. 불로소득 개념의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면제받을 그리고 수 있는, 네. 추가적으로 대토하면서 땅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가에서 지방세 정도 감면해주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농업을 정말로 했다든가.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혜택이 대토를 많죠. 하실 혜택이 거 많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쏟아지는 시장이고요. 그 바로 밑에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도 이루어지면서 네. 거의 7천억 가까이가 또 들어가는 이런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풍무 일대에도 또 대토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서울 서쪽 그리고 고향의 서쪽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쏟아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네. 이 시장에 맞춰서 토지의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당분간 짧으면 2년, 길면 4년 가까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부동산 같습니다. 시장 굉장히 들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 시장이 이론으로 들썩할 인해서. 거고요. 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같은 어떤 경우는 부분일까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든가 네. 혹은 이렇게 대토가 이루어질 만한 즉
개발 호재에 의해서 그 주변 반경 2km를 안 벗어나는 구조. 네. 그다음에 이 시장이 분양시장 기준으로 2년 전부터 땅값이 폭등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개발 제한 및 그린벨트 네. 혹은 도시 개발 어떤 억제 제한 구역으로 네. 묶여있던 시장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그 지역이 수용되고 그 바깥 지역은 더 강화가 된다. 강화가 된다. 네, 네.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것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토지 시장으로 대토 시장에 의해서 가격 상승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수요가 늘어난 만큼 택지가 주변에 네. 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개발 호재까지 보고 들어가기는 시장 자체가 약하다. 그리고 이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토가 아닌 네. 어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시장이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겠네요. 감안을 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토가 아닌 네. 정말 투자 이 개념이라면 투자 목적, 네. 투기 세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20년, 30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적당한 시장 아니다. 그렇죠. 네. 장기전으로 가는데 일산 신도시죠. 네. 19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일시적으로 만드는 도시, 신도시 30만 호 가까이를 공급했거든요. 당시에. 그 네. 짧은 시간에. 네. 그 시장이 그 안에 먼저 재건축 재개발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오히려 빨릴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일산 지역에 대한 투자하실 분들은 감안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셨고 네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기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궁금증이 막 계속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보면서. 네, 네네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도와드리고 저희 상담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네네.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바로, 내일 저희가 네. 수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공기 좀 맑았으면 좋겠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좋은 저희가 원하는 쪽 네. 전 세계가 함께 아우러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 나와야 그 될 텐데. 좋은 결과를 갖고 수원 네. 가서 세미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일산 화정 쪽에서 제가 세미나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일산 화정 같은 경우는 파주, 일산 그 일대로 해서 김포 저쪽 문산까지 해서 토지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 정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혹은 빠지는 게 맞는 건지 네. 또 한 가지는 일산 신도시 서구와 동구의 아파트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을 세미나에서 쫙 풀어드릴 테니까 와서 들으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아마 전략적인 방향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내 선택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조금 더 확답을 받으시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세미나장으로 오셔서 또 많은 정보들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과 저희 수원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상담 대기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오늘 저희 도와드릴까요? 어떤 쪽 궁금하세요? 네. 광진구 자양이동 664-11 네. 리치빌 2 네. 빌라요. 빌라 가지고 계세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준공됐고요. 네. 제가 2009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사셨고, 예. 네. 지금은 이것을- 거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월세를 임대 받고 주셨어요. 있어요. 월세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한다면 언제쯤 매도해야 할지.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지가 10년, 11년 정도 되신 거죠? 시청자님 임차 주신 지가? 네, 2009년도에 매수했으니까 네. 10일. 네. 그때 당시에 뭐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한강 르네상스 네.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네. 그때, 그때 네. 2009년도에 매수했어요. 하셨고, 지금은 조금 매도 고민이 있으신 시기신가 봐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는. 매수가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매수가보다. 알겠습니다. 조금 속상하시겠는데요. 그렇죠? 10년이나 지금 임차를 주고 계신데. 네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뭐 전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일부 지역들의
빌라, 다세대 연립들이 지어지면서 특히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지어지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많이 받고 이렇게 분양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매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입니다. 신규 건물, 신축 건물, 빌라 같은 경우.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상권이 잘 안 쓰는 이런 형태거든요. 사실은 2009년도에는 빌라 시장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갔어야죠. 저점을 거의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장이었고 지금 자양동 쪽 이쪽으로 보시면 아파트 시장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강진구로 해서 자양동 일대로 해서. 그런데 빌라 시장은 덜 올랐거든요. 일단은 2009년도에 신규 물량을 쏟아내면서 새 건물이기 때문에 호가가 굉장히 셌었다. 즉 주변에 오래된 낙후된 건물들보다는 새 건물이니까 좀 비싸게 샀다. 그동안 비싸게 산 만큼의 갭매우기를 지금 해왔다. 갭매우기 후에 떨어지겠느냐? 아니요. 이제는 오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물론 아파트를 좀 2009년도에 사서 10년을 갖고 있었으면 아쉽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겠지만 그런 시장이 아닌 굉장히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새 빌라를 사가지고 갭매우기를 10년 가까이 해왔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그 반대쪽에 KT나 우체국이 또 재건축 시장이 또 올라가고 도시 정비 촉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쪽 광진구 일대로 또 그다음에 저쪽 위쪽으로 성수 또 일대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는 좀 떨어진 듯 하지만 월세 시장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전월세 시장으로. 임대 시장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표님, 그래서 보유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유를 하셔야죠. 이제 지금 또 손을 놓게 되면 2009년도에 아파트 살 걸 잘못 샀다고 했듯이 이제 손을 놓게 되면 또 잘못 놓는 거다. 근데 노후도가 감가상각이 돼가지고요. 대표님.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 하고 5층 중에 4층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감가상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시장은 아니고요. 이 공법으로 지어가지고 낡았어요. 10년이 됐는데. 지금 건물의 감가상각을 좀 생각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의 노후도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보다도 주변의 신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촉진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단위가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팔 시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나기 직전, 즉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 매도 시점을 잡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매수하셨을 때보다 가격 조금 떨어져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갭매우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위안을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3, 4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켜보시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매도 타이밍 늦춰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수영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더 없으세요? 대응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광진구 자양동에 계신 저희 수영자님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도 좀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을 약간 얘기해주긴 하셨는데 문의를 많이 주신 지역인데 그동안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던 쪽이죠? 이쪽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꿩 대신 닭. 그래서 아파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건상 빌라나 다세대를 잡는단 말이에요. 다세대를 잡을 때 헌 거보다는 새 거를 잡거든요. 새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새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호가 시장에서 굉장히 호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아파트 혹은 기존 아파트 중간 가격대의 호가가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갭매우기 시간 타이밍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보다도 연립보다도 새 빌라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 조금 임대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세 차익을 강하게 보는 시장은 아파트다, 빌라다. 그러면 아파트입니다. 오히려 아파트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개념에서 시세 차익이 호가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주는 이런 형태를 띌 수 있죠. 물론 어떤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게 되면 마이너스 P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광진구, 성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데에 재건축, 재개발이 함께 움직여진다? 그러면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아지고요. 많겠죠. 전월세 네. 시장이 일시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매매가까지 함께 뛸 수 있는 시장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 빠질 게 아니라 이제 갖고 가셔야 된다. 짧게는 3년, 길면 4년 안에는 손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타이밍에 전화 주신 것 같아서요. 네, 매도 시점에 대한 저희가 팁 잘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한번 만나볼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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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떤 쪽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저기 제가 네. 시흥시 대하동 361-1번지 네. 거기 이편한 세상 그 분양권을 샀어요. 아파트 분양권 사셨어요? 예. 네.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네. 내가 보니까 그 옆에 푸르지오도 물량이 많고 네. 그래서 이 이편한 세상 여기를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아니면 네. 이게 만약에 전망이 없으면 적은 돈으로라도 네. 여기 서울, 인서울 뭐 빌라로라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네.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게 전망이 좋다고 네. 그러면 임대사업 내시고. 그까지 하면서도 가져가야 되는지. 시청자님, 이거 혹시 입주 예정일이 어느 정도인가요? 내년 9월이요. 내년 9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주변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물량이 많아서. 물량이 많아요. 네. 이게 전망이 좀 어떤지. 네. 인서울에 대한 좀 약간의 꿈도 있으신 상황이신 것 같고. 이게 네.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네. 이 금액으로 인서울 빌라로라도 가야 되는 건지. 오히려 조금 목표 좀 눈을 낮춰서 알겠습니다. 어떤 쪽의 선택이 나을지 굉장히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네. 조선자님께서. 예.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P가 마이너스 P던 지금 플러스 P던 P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손을 한번 놓으시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은계지구라는 데에서 지금 엄청난 세대가 2018 지금도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9, 2020, 2021, 2022, 2023년도까지 공급량이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쫙 줄 서 있고요. 네. 규모가 지금 그 바깥쪽으로 쫙 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이 편한 세상이 이 불편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아파트 자체가 한 35층 정도, 그 다음에 세대 기준으로는 한 700세대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에 보시면, 실제로 한 2,000세대가 넘는 내년에 바로 공급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층도 49층 개념에. 그래서 이 지역의 랜드만큼은 그 바로 앞쪽에 한 블럭 안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륵과 같다. 그래서 은계지구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장 그 사이점,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시흥시의 대하동의 랜드마크는 그 안쪽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계륵과 같은 꽝 대신 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와 같은 금액으로 서울의 인서울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데 아파트 꽝 대신 닭이다고 빌라 안 맞다고 그랬어요. 빌라를 만약에 들어갔다면 곧 무너지게 생긴 빌라 아니면 새 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월세를 조금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투자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서울할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별도로 한번 연락을 드리든가 저희가 세미나 있으니까 한번 와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직장 다녀가지고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한번 연락 주실 수 있겠는지요? 네, 연락을 저희가 꼭 체크했다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주말에도 또 서울에서 가끔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근거리에서 만약에 세미나 일정이 잡히게 되면 확인하시고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인서울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청자님.
네네네. 네, 그 여유 있게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약간 메리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차. 네. 대표님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까요? 상권은 굉장히 좋아. 학군이 안 좋다. 그다음에 주거지 요건이 좀 안 좋고요. 교통은 적당히 편하나 네. 주변에 쏟아지는 양들이 너무 많다.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을 겁니다. 네. 지금 한번 네네. 싹 갈아타시고 다른 쪽으로 살짝 우회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참고해서 꼭 좋은 또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희도 뒤에 많은 분들 대기하고 계셔서 또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 예, 그럼요. 이렇게 방금 연결시켜 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아이고, 오늘 이 시간에 답답하신 거 다 한번 해결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 오늘 저희 도와드릴까요? 아, 이제 앞으로 네. 내가 15년 갖고 있었는데 네. 좀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해 갖고. 네. 주소. 주소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시청자님. 네, 네. 저 일산 동구 네. 사리현동 네. 852번지. 852번지 얼마나 지금 15년 되셨다고 하셨죠, 시청자님? 예. 네.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구매를 하셔서 지금 투자하고 계신 개념이세요? 아니 그냥 네. 그 당연하지 이제 투자보다도 네. 그렇죠. 다 네. 욕심이라는 게.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꽤 오래 지금 들고 계셨는데 향후 전망 궁금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 갖고 가셔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동구가 아니라 서구 쪽의 밑에 쪽, 지금 네. 일산 신도시 밑에 쪽에서 엄청난 개발 호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일대로 지금 쏟아지는 자금 물량만 2조가 넘다고 그랬죠. 올해하고 내년까지.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토라는 걸 합니다. 대토 같은 경우는 사업용 토지는 20km 이내에 대토가 네, 이루어져야 네.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30km, 50km 아니면 같은 동지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있네요.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지역이 10km 내외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땅은 농림지역 땅이지만 개발 제한 자체가 안 묶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언제든지 개발을 조금 늘 수 있는 이런 구조 형태, 네, 종상향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좀 갖고 있었지만 지금부터 물어있는 시장이다. 꽃봉오리가 지금 터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2년, 3년 안에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일산의 개발 호재를 발표하면서 일산 일대에 애지간한 전답들이 100만 원 선에 거래되던 것들이 더블 혹은 따더블 간 시장으로 지금 이미 탈바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장이 당분간은 굉장히 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도 시점이 아니라 2년, 3년 정도 기다리시면 굉장히 물어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뭐 든든하게 노후 준비하실 수 있는 땅으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또 진단 나왔으니까요. 네. 더 힘내시고 네, 좋은 가격대에 또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가 고맙습니다. 달다면 내가 이제 한 잔 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연락처 남겨주세요, 시청자님. 예. 아이고, 저희도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같이 업이 되네요. 워낙에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분이 보통 좋으셔서.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도심 근처에 개발 기조가 강하지 이게 작용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논 가서 살아보면 아이고 저 논을 어떻게 사요? 네. 저 밭을 어떻게 사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막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밭 논도 오히려 건물 시장보다 차익 반등이 굉장히 클 수 훨씬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 이유는 개발 호재, 즉 산업 인프라를 낀다든가 주거지 형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그 주변에 토지 상승 작용이 강하게 작용됩니다. 네. 그 중에 한 지역 중에 하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희가, 네. 2만 명 이상 고용 창출, 네. 또 그 지역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다면 2km를 벗어나지 않는 적어도 20k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렇군요. 구조.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분양이 이루어지는 직전 연도 2년 전이거든요. 분양 시장 2년 전.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이 나가고 혹은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 제한 및 고도, 그 다음에 어떤 도로망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안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도로 접해져 있고. 절대 파시면 안 되는 땅이시네요. 그리고 평지 네. 형태고 이런 데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시청자분 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빨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쪽 저희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그 강북구 삼양로 27길 80여 두산 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40평대 네.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실거주하세요. 네. 네, 네. 전망하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 시점, 그다음에 송파구 문정동 네. 5-3 롯데마우스요. 롯데마우스. 그거는- 네. 네, 저기 다세대 주택이요. 요거는 임대 주고 계세요, 지금? 네, 아니 그건 갭투자 했어요. 하셨고. 알겠습니다. 네. 하나는 실거주지시고. 두 개 다 좀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사시는 지역은 몇 년 동안 거주하셨어요, 시청자님? 두산 이부는요? 네, 두산 이부는 지금 4년, 올 12월이면 4년 됐고요. 4년밖에 안 되셨어요. 네. 네. 사시는 동안에 좀 가격대 변화가 많이 있었나요? 너무 안 오르다가 올 좀 8월 달에 답답하세요. 요새 네. 조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올라서 지금 매도 고민도 살짝 하시는 타이밍이신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군데 다 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실거주지부터 저희 봐드릴까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유 있으면 둘 채 다 갖고 가시자. 그래요? 네네네. 자, 참고로 지금까지 제가 브랜드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이 신설선이 들어서면서 가격이 폭등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움직이면서 그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값이 왜 이렇게 안 올랐지?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 요 근래 와서 지금 아파트가 뛰기 시작했어요. 8월부터. 그 이유는 네. 뭘까요? 아니 신설설 놓고 교통이 편해졌는데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아직 교통이 또 다른 호재가 없는데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오른 시장에서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조정받는 타이밍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 호재는 이미 전에 발표했을 때 네. 꿈쩍 땄던 시장이 다시 뛰었단 말이에요. 이유인 즉슨 뭐냐. 네. 주변으로 들어갔던 시장들이 다시 회귀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 시장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안쪽에 도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판도라 뚜껑이 열릴 똥 말똥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확 열리면서 그 시장이 이제 쏟아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시장은 이만큼이지만 내년, 내후년부터 가면 갈수록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돼요? 푹 오른다. 강남 못지않게 투자 대비, 그러니까 강남이 지금 20억 30억 가는데 이 아파트 아직 그 가격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격은 아니지만 투자 대비, 지금 매수가 대비 강남 못지않게 수익률, 차익률이 높아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꼭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송파 헬리오시티가 지금 입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락동, 문정동 일대 아직 오래된 건물도 너무 많고 재개발, 재건축도 언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산적해 있고 빌라 시장이 뛸 것 같지만 잘 안 뛰었거든요. 네. 안 뛰는 이유는 밑으로는 위례에서 끌어당겼죠. 위로는 헬로시티 잠실에서 끌어당겼거든요. 아까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이제 헬로시티에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입주가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거주 유권 2년을 채워야 돼요. 바로 임대 시장에 내놓든가 네. 전월세를 바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장 자체가 되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실 난다든가 네. 전월세를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리고 밑으로 유일의 신도시가 바로 갈 것 같지만 지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유일의 신도시가 굉장히 시장 자체가 지금 호가가 올라가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약간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뛰는 시장, 즉 문정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둘 다 여유가 돼서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시고요. 근데 그 빌라보다 아파트 그래서 그렇죠.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만약에 둘 다 가져가는 게 좀 부담가다 그러면
빌라를 정리하시고 아파트를 가지러 가는 쪽으로 선택하시고요. 문정동의 빌라보다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오히려 살짝 더 낫다. 왜? 빌라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려면 논의점이 굉장히 시간점이 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하건대 둘 다 가지시는 게 현명하다. 둘 중에 하나를 버리자면 빌라를 버리시고요. 빌라를 만약에 버리시고 나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거나 들고 있지 마시고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셔도 손색 없는 지역이 바로 문정동 이쪽 송파 일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시원하게 다 해결되셨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으셔서요. 네, 애청자님 꼭 좀 보유하라고 당부 말씀 주셨으니까요. 체크 잘 해주세요. 다음 세미나에 한번 꼭 참석할게요. 꼭 찾아주시면 더 궁금하신 부분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또 긍정적인 진단을 많이 도와드려서 저희도 너무 가볍습니다, 기분이. 방송하는데 목이 오늘 되게 재채기 나오려고 그래서 내일은 좀 공기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수원 가신다고 하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송미영 대표와 부동산 편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 많은 내용들 함께 돌아봤고요. 내일은 수원에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산에서 세미나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자산관리 편으로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